네, 오늘도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저번 영상 뒷부분에 건담 0080, 0083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그 뒷부분에 0080, 0083 이야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0080하고 0083 이야기는 네, 그냥 새롭게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건담 0080하고 0083은 역스페샤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외전입니다. 그리고 두 개 다 OVA예요.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TV에서 한번 한 다음에 그게 비디오로 출시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비디오용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원래부터 넷플릭스 작품인 것처럼 네, 0080, 0083은 원래부터 비디오용으로 출시된 애니메이션입니다. TV에서 한번 한 다음에 그게 비디오로 출시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0080, 0083은 비디오용 애니메이션이고 0080은 역스베샤 끝나고 1989년에 나왔어요. 1989년에 발표된 6부작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건담들과는 굉장히 다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건담이 거의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주도를 했잖아요. 더블 제타 건담은 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토미노 요시유키는 총괄 프로듀서였고 뭐 이제 연출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보는 게 맞음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토미노 요시유키가 쭉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0080, 0083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참여를 안 했죠. 역스벨샤 끝난 다음에 토미노 감독이 건담은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등을 확 돌려버렸죠. 근데 등을 확 돌린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외전 두 개만 만들어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신인 감독들을 데리고 외전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건담 0080은 기존의 건담과 굉장히 다른 작품이에요. 원래 건담이 그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그 화려한 그 액션 연출 원래 그거 보는 맛으로 보는 작품이거든요. 역스페샤에서 그 막 유건담과 사자비가 막 사생결단 싸우는 장면에 그 막 박진감 넘치는 연출 그리고 그 전에 유건담과 알파지루하고 유건담이 알파지루하고도 상대하고 그 큐네이가 조종하는 거하고도 상대를 하고 그러니까 1대2로 싸우잖아요. 그 막 박진감 넘치는 액션 연출 원래 그 맛에 보는 거거든요. 물론 심오한 주제의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그 엄청난 연출 그 미야자키 하야오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심오하기도 하면서 액션 연출에 굉장히 뛰어나 두 명이 미야자키랑 토미노 두 명이 그래서 원래 토미노 감독 작품은 그 뛰어난 액션 연출 원래 그 맛에 보는 작품인데 이 건담 0080은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액션 연출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전투씬이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전투씬이 되게 심심해요. 전투씬 연출이. 그러니까 원래 이 건담 0080 이 작품은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 원래 이걸로 보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천재 파일럿들의 막 영웅적인 전투씬 원래 그걸로 보는 작품이 아니라 이 세 명 등장인물 세 명 간의 관계 원래 그걸로 보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브 스토리가 되게 슬프게 끝나요.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 마지막에 너무 슬퍼 이걸로 보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영웅적인 전투씬으로 보는 작품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89년에 나온 이 작품은 알프레드라는 꼬마애와 크리스라는 여자 그리고 번이라는 남자 이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라는 꼬마애가 콜로니 안에 살고 있었어요. 아무로레이도 원래 콜로니 안에 살고 있었던 걸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차출돼가지고 뭐 우주 여행도 하고 지구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프레드라는 꼬마애가 콜로니 안에 살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알프레드 그 동네 누나가 한 명 있어요. 크리스라는 동네 누나가 한 명 있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 신형 건담의 테스트 파일럿이야. 그리고 알프레드가 살고 있는 콜로니에
지원군 병사가 한 명 흘러 들어옵니다. 그 지원군 병사 버니가 흘러 들어오는데, 버니는 이제 전투 중에 피탄돼서 자쿠가 추락을 해서 이제 콜로니에 그 자쿠가 추락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콜로니 안에서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저 폐잔병처럼 그냥 혼자 고립돼 있다가 알프레드라는 꼬마애를 우연히 만나. 네, 그래서 알프레드라는 꼬마애가 있고 알프레드 동네 누나 크리스가 있고 그리고 알프레드가 이제 버니라는 폐잔병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와 버니가 썸을 타. 어떡하다가. 근데 나중에 크리스하고 버니가 전장에서 만나요. 예. 크리스는 신형건담 RX-78 NT1에 탑승한 채로 그리고 버니는 자쿠에 탑승한 채로 그러면서 둘이 격돌을 해. 근데 이 장면 또한 그러니까 그 육부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 크리스하고 버니가 격돌하는 장면이. 근데 이 장면 또한 막 천재 파일럿들의 영웅적인 전투씬 이걸로 보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슬프게 끝나다니 이제 이 감정으로 보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썸을 타다가 두 사람이 서로 전장에서 격돌을 하는데 이제 저쪽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라는 여자도 저쪽 자쿠에 버니가 타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 썸남이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버니도 저쪽 RX-78 NT1에 신형건담에 크리스가 타고 있는 걸 몰라. 그 썸녀가 타고 있는 걸 몰라. 그러면서 둘이 격돌을 해. 예, 그러면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네, 뭐 엔딩은 뭐 이제 직접 확인하시고요. 비극적으로 끝나고 이제 알프레드가 이제 이 비극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슬픈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러브 스토리 위주로 풀어간 좀 독특한 건담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역스베샤처럼 이제 작품을 한번 보고 나서 우와 저기 나오는 저 기체 진짜 멋있다. 우와 저 영웅적인 저 전투씬 우와 저 전투씬 너무 멋있었어. 와 나 저거 살래. 이제 이렇게 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막 와 저 기체 사고 싶다 이런 뽐이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여기 나오는 기체들이 그 건프라 팬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영웅적인 전투씬이나 뭐 현란한 연출 이걸로 보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작품 봤는데 우와 크리스가 타는 저 건담 와 진짜 갖고 싶다 그런 감정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그 크리스가 타고 있는 신형 건담이 영웅적인 전투를 해서 막 상대편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저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반다이도 깨달았을 거예요.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게 프라모델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0080 나오고 나서 반다이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크리스가 타는 RX-78 NT1은요 RX-78에 이은 후속기 컨셉으로 개발된 신형 건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1년 전쟁 거의 막바지예요. 1년 전쟁 거의 막바지에 이제 RX-78 건담을 대체할 신형 건담이 개발됐어. 뭐 이제 이런 배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1년 전쟁 말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가 타고 있는 이 신형 건담이 사실은 RX-78의 후속기가 될 예정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알프레드랑 친해지는 버니 형. 버니는 자쿠를 타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역스베샤에서의 그 유건담과 사자비처럼 우와 막 유건담도 끝장나게 멋있네. 우와 사자비도 끝장나게 멋있네. 막 유건담과 사자비가 막 영웅적인 전투를 보여줘. 막 우와 나 유건담도 사고 사자비도 사고 둘 다 사야지. 이런 작품이 아니에요.
그 영웅적인 전투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버니가 타는 자쿠도 솔직히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와, 저 자쿠 끝장나게 멋있다 이런 걸로 보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버니가 타는 자쿠의 디자인도 되게 수수해요. 와, 멋있다. 네, 이런 감정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가 타는 RX-78 NT1도 와, 저거 사고 싶다 이런 감정을 주기 위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심심하게 생겼어. 네, 아무튼 여기서는 어, 이제 버니가 타는 자쿠는 저런 구식 자쿠가 건담 0080에 왜 나와? 좀 자쿠도 좀 신형으로 좀 버전업 해가지고 나오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니라는 내가 구식 병기를 하나 타고 댕기다가 폐잔병이 됐다 그 느낌으로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버니의 자쿠는 진짜 구식 병기 느낌이고요. 적병기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캠퍼. 네, 캠퍼는 자쿠가 녹색인 것과는 달리 청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띄는 병기는 크리스가 탔던 RX-78 NT1 신형 건담하고 캠퍼, 요 두 가지가 조금 눈에 띄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거 반다이에서 그렇게 주력 제품도 아니에요. 예. RX-78 NT1은 MG가 한번 나온 다음에 최근에 2020년대에 MG 2.0이 한번 나왔죠. 네, 이거는 되게 최근 제품이라서 되게 구하기 쉽습니다. MG 2.0 구하기 쉽고요. MG 캠퍼는 자 옛날에 MG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없어요. MG 2.0이 나왔다거나 그런 업데이트가 전혀 없습니다. 반다이에서도 전혀 신경 안 쓰는 제품이에요. 캠퍼는 아마 구할 수도 없을걸요 지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RX-78 NT1하고 캠퍼가 좀 괜찮은 디자인의 좀 멋진 기체인데 캠퍼는 거의 구할 수 없고 RX-78 NT1은 MG 2.0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건담 0083이 나와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OVA 비디오용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이게 1991년에 나왔는데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새로운 극장판 건담 F91도 1991년에 나왔거든요. 네, 신인 감독의 외전과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감독의 새로운 건담 작품이 같이 맞붙었죠. 건담 F91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니까 극장에서 선보였고 건담 0083은 비디오샵에서 선보였고 둘이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이거 건담 F91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건담의 아버지가 만든 건담 F91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기동전사 건담과 역스페샤로 이미 이제 큰 성공을 한번 맛본 감독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F91을 내놨어요. 나는 이제 스타 감독이야. 나는 이제 조금 대충 만들어도 다 그냥 흥행될 거야. 조금 그런 생각으로 만드신 것 같고 솔직히 조금 별로였고 건담 0083은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보셔야 돼. 이 방송을 보신 이상 건담 0083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유튜브에 알파벳으로 건담 0083 치면은 1화부터 12화까지 쫙 뜰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외국 유튜버들이 올린 불법 영상이 1화부터 12화까지 쫙 뜰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 검색하면 안 뜨고 어떤 날 검색하면 뜨고 그러는데 이게 뜰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진짜 건담 0083 꼭 보세요. 꼭 진짜 제가 진짜 다리 붙잡고 사정합니다. 진짜 꼭 보세요. 진짜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뭐가 획기적이냐? 이제 토미노 감독님의 건담 작품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고, 뭐 마징가 제트나 메칸더 V 같은 다른 로봇 애니들도 대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로봇 애니들이 웬만하면 주인공 만세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공이 이겨. 결국은 주인공이 승리해. 그러면서 주인공 만세로 끝나. 그러니까 뭐 승리했는데 사망하면서 끝이 나건, 뭐 승리했는데 생존하고 끝이 나건, 아무튼 다 주인공이 이겨. 웬만하면 다 주인공 만세물이거든요. 이런 로봇 애니들은. 근데 건담 0083은 그게 아니야. 진짜 끝내주는 작품입니다, 진짜. 샤하고 아무로도 나오지 않고, 예,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건담 0083이니까 당연히 0083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동전사 건담과 기동전사 제타 건담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전사 제타 건담 딱 시작하면 티탄즈가 집권한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정치 군인들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나라가 우경화되는 그 내용이잖아요.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그래서 그 정치 군인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스크 오음 대령이거든요. 그래서 제타 건담을 딱 시작하면 바스크 오음 대령이 벌써 집권을 하고 있어. 그리고 티탄즈가 벌써 정권을 다 장악했어. 제타 건담 시작하면 딱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0083은 바스크 오음 대령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얘가 대세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티탄즈가 생기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건담 0083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탑건 같은 분위기로 가요. 탑건. 예. 뭐 이제 주인공 남자가 있고, 걔가 건담 파일럿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와 썸을 타고 처음에는 좀 탑건 같은 분위기로 가다가 이게 12부작인데 예, 그 1기하고 그러니까 초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1부부터 6부까지랑 그 7부부터 12부까지 그 초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는데 초반부와 후반부가 감독이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예, 탑건 같은 분위기로 가다가 네, 후반 가면서 MBC 제오공화국 같은 정치 드라마 분위기로 갑니다. 주인공인 코우 우라키 소이가 있어요. 코우 우라키 소이가 막 최선을 다해 싸워. 최선을 다해. 와, 씨,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지구에 닥친 위기를 막을 수 있어. 지금 악당들이 콜로니 낙하를 하려고 해. 근데 나 주인공 코우 우라키가 열심히 해야 이 엑시즈 낙하를, 아니죠, 콜로니 낙하를 막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 씨, 나는 장기판의 말이었어. 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야, 그러면서 자기가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 편을 향해서 빔 라이플 3발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스크 오음 대령이 타고 있는 그 함선을 향해서 빔 라이플 3발을 발사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우와 하고 외치면서 빔 라이플 3발을 발사했는데 이거 만약에 한국어판으로 더빙이 진행이 된다면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외치면서 빔 라이플을 발사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 주인공이 재판을 받아요. 아군에게 발포한 혐의. 그 빔 라이플 3발 발사했다고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아. 근데 그 바스크 오음 대령은 얘한테 더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스크 오음 대령은 적과 내통을 하고 있었어. 얘네가 더 쓰레기고 바스크 오음 대령은 지금 당장 킬로틴에 모가지 댕공 해가지고 당장 사형시켜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 나쁜 짓을 그렇게 적과 내통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코우 우라키한테 그렇게 심한 짓을 한 바스크 오음 대령은 가만 놔두고 코우 우라키는 안 맞을 거 알면서 그 거리가 멀어서 사정거리가 안 돼서 안 맞을 거 알면서 그 3발 발사했다고 군사재판 받습니다. 그래서 징역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좀 불분명한데 징역 1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죄가 삭제돼. 야, 진짜 이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일 획기적인 엔딩입니다. 죄가 삭제돼. 예, 여러분 왜 삭제됐겠어요? 여러분 일본 드라마 하얀거탑 뭐 일본 드라마로 보신 분도 있고 한국에서 리메이크된 거 보신 분도 있고 아무튼
그 의학 드라마 하얀 거탑 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 보면은 병원에서 의료과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의료과실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병원 기록 삭제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이걸 안 들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담 0083 마지막에 그래서 코우라키의 죄가 삭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담 0083이 이것도 이제 신형 건담 개발 프로젝트를 다루는 작품인데 건담 1호기, 2호기, 3호기가 개발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실전에 투입이 돼. 그래서 코우라키가 마지막엔 3호기 타고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그냥 없었던 일이 됩니다. 모든 역사 기록이 다 그냥 삭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기록을 왜냐하면 이제 바스크 오음 대령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바스크 오음 대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려면 쥐도새도 모르려면 이 모든 기록이 다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담 1호기, 2호기, 3호기 개발 계획은 그냥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 돼버립니다.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다 삭제돼요. 그러면서 코우 우라키가 3호기에 타고 빔라이플 3발을 발사했던 사건도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려요. 기록이 삭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코우 우라키의 죄도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재판에서 징역 1년 나왔지만 죄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러면서 끝나요. 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는 장기판의 말이었어. 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족같은 사회구나. 이러면서 끝납니다. 진짜. 뭐 이렇게 족같은 사회구나라는 대사는 안 나오지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끝나요. 그리고 전투씬도 진짜 끝장나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말로 아무리 설명해 봐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역스베샤 전투씬을 능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신인 감독이 선배 감독을 능가해 버렸어요. 그냥 스토리 면에서도 능가해 버렸고 액션 연출 면에서도 능가해 버렸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그냥 완전하게 패배를 했죠. 건담 F91은 매너리즘에 쌓인 작품이었고 그냥 별로였을 뿐이고 완벽하게 패배를 하셨죠. 야, 건담 0083은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신인 감독이 만든 획기적인 작품이었던 건담 0083 12부작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하드에 떠돌아다닐 때는 이게 13부작으로 떠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레이저 디스크로 출시됐을 때 그 레이저 디스크 에피소드로 카운트하면 이게 12부작이에요. 그러니까 1부가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디스크 일본에서 출시된 레이저 디스크는 1부가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뉘고 그 파트 1, 파트 2 둘 다 합쳐서 1화였고 그리고 이제 2화, 3화, 4화부터는 그냥 30분씩 이렇게 갔고 그래서 레이저 디스크 기준으로 카운트하면 12부작입니다. 레이저 디스크 기준으로 카운트하면 12부작인데 그 레이저 디스크의 1화가 그 파트 1과 파트 2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웹하드에 돌아다닐 때 그 1화의 파트 1과 파트 2가 이렇게 별개의 에피소드로 넘버링 돼가지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화의 파트 1과 파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2화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웹하드에 돌아다닐 때는 1화의 파트 1이 1화, 1화의 파트 2가 2화, 그리고 일본에서 2화로 치는 거를 3화로 해가지고 총 13부작으로 카운트 해가지고 웹하드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13부작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거는 12부작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출시된 레이저 디스크 기준으로. 그래서 이 12부작 OVA인 건담 0083에 나오는 기체는 우리 편 우리 편 기체 중에 하나가 이제 적한테 탈취돼서 그게 적의 기체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GP01 그리고 GP01 개량형인 GP01FB 그리고 GP02, GP03 이렇게 4대의 건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GP02 건담 2호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GP02라고 부르기도 하고 건담 2호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게 이제 가토 소령한테 탈취가 되죠. 지원군에서 나오신
예, 가토 소령님한테 탈취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적병기로 바뀌죠. 우리 편 병기에서 적병기로 바뀌는데 어찌됐건 예, 그렇게 4대의 건담이 나옵니다. 건담 2호기는 핵 건담이에요. 그 핵 바주카포에서 핵탄두를 발사해서 그러니까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핵 건담이거든요. 근데 핵병기를 발사한 이후에 핵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폭발에서 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체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폭발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나게 슈퍼 헤비급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뚱뚱해요. 건담 2호기는. 근데 어찌됐건 초반에 예, 가토 소령한테 탈취가 돼서 적이 사용하는 병기가 되죠. 그렇고 이제 GP01은 건담 1호기인데 이제 1호기에 코우 우라키가 탑승해서 2호기에 탑승한 이제 가토 소령하고 막 싸우죠. 그러다가 코우 우라키가 조종하는 건담 1호기가 그 시마한테 여러 발 맞아가지고 대파돼요. 대파된 다음에 건담 1호기의 개량형이 한번 나옵니다. 예, GP01FB, GP01 풀바니안이라는 예, 건담 1호기의 개량형이 한번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개량형하고 그 핵건담하고 또 붙어. 근데 또 무승부로 끝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GP03 건담 3호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덴드라비움과 합체할 것을 전제로 개발된 건담인데요. 예, 덴드라비움하고 합체한 GP03하고 가토 소령이 조종하는 노이에질이라는 거대 병기하고 나중에 싸웁니다. 예, 이 장면도 굉장히 장관이죠. 엄청난 명장면이죠. 그 전반하고 후반하고 감독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전반의 전투씬 되게 심심해요. 그러니까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싸우는 그 장면은 되게 심심하고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액션 연출이 진짜 끝장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1호기 개량형하고 가토 소령하고 다시 맞붙는 장면, 그 장면의 연출이 진짜 끝내주고요. 나중에 이제 덴드라비움과 결합한 3호기하고 노이에즈라고 싸우는 장면이 연출이 끝내줍니다. 예, 토미노 감독의 연출을 완전히 늘렸어요. 여기에 그 0083 후반부의 연출이 역스베샤 연출보다도 더 뛰어나요. 예, 후배가 선배를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체들, 네, 제가 그 4개의 건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GP01, GP01FB, GP02, GP03 4개의 건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시마가 타는 기체가 있죠. 게베라 테트라라는 시마가 타는 기체가 있고, 그러니까 적의 기체죠. 그러고 또 2호기 말고 또 건담 2호기 말고 또 적의 기체가 뭐가 있냐면은 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노이에질 뭐 이제 그런 적의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모델로 만들어 보시려면 뭘 만들어 보시면 되냐 하면 게베라 테트라 별로예요. 그러니까 일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디자인 자체도 별로였고 그 프라모델로 출시된 것도 별로고 그 덴드라비움하고 노이에질은 조그만 걸로 한번 나왔었어요. 둘 다 550분의 1인가? 뭐 하여튼 둘 다 조그만 프라모델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예, 뭐 사실 제품 자체도 좀 별로고 그러고 나서 덴드라비움은 큰 버전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44분의 1로 HG 덴드라비움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죠. 뭐 우리나라에서 33만 원 받고 팔았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초심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예, 그냥 덴드라비움하고 노이에질은 그냥 예, 포기하시고 GP01, GP01FB, GP02, GP03 네, 요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GP01하고 GP01FB는 예, 이 반다이의 주력 제품이에요. 이게 워낙 인기가 많고 그리고 반다이에서도 그 인기가 높은 걸 알기 때문에 반다이에서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GP01하고 GP01FB는 PG, MG, HG, RG가 다 있어요. GP01 PG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GP01 PG를 만들어 다 완성해.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강화 장갑을 끼면 GP01 FB로 딱 변신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으로 GP01과 GP01 FB를 다 해결했죠.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GP01하고 GP01 FB 둘 다 MG 나왔었죠. 근데 요거는 첫 MG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없어요. 뭐 버전 카토키 MG도 안 나왔고 MG 2.0도 안 나왔고 뭐 이제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없는 거는 좀 아쉬운데, 근데 처음에 나온 MG도 되게 괜찮아요. 이게 이제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반다이 매장 가면 거의 없는 MG이기도 해요. 근데 GP01하고 GP01 FB MG는 인터넷 쇼핑몰 뒤지면 많이 나옵니다. 뭐 해외 구매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그 해외에서 배송되는 시간 그것만 좀 참으실 수 있으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 MG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HG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RG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죠. 근데 저는 RG를 제일 추천합니다. 이 RG가 뭐 다른 RG들도 다 그렇지만 디테일이 후덜덜해요. 진짜 저는 01하고 01 FB는 RG로 만들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그리고 GP02 핵건담, 건담 2호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GP02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핵건담은 이것도 솔직히 반다이에서 신경을 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건담 0083 스토리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중요한 빌런 기체이지만 솔직히 생긴 거는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거는 좀 못생겼기 때문에 뭐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반다이에서도 그렇게 GP02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PG가 없습니다. PG가 없고 MG도 진짜 옛날에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 업데이트 없고, HG도 있는데 HG는 진짜 더럽게 못생겼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더럽게 못생겼어요. HG 더럽게 못생겼고 RG는 아예 없어. 없어. 빌런의 기체인데 가토소리형의 기체인데 뭐 이거 RG는 없어 그냥. 그리고 GP03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체인데 이거 PG가 없습니다. 네. PG가 없고 MG도 옛날에 한번 나온 뒤로 지금까지 업데이트 없고, 뭐 이거 M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장에는 거의 없는 MG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를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MG도 처음에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도 MG 2.0 소식이 없고, 그리고 HG는 있죠. HG는 있는데 RG는 없고. 근데 뭐 이거 그러니까 반다이에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GP03에 큰 애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 옛날에 나온 그 MG 그 MG 뭐 괜찮아요. 뭐 반다이가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2.0을 안 내줘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 옛날에 나온 그 MG도 되게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고 HG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MG하고 HG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GP02와는 달리 GP03은 MG하고 HG하고 다 만들어 놓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HG도 되게 괜찮고 MG도 되게 괜찮습니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네, 0080, 0083에 나오는 프라모델들은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